안녕하세요. 숲속 책방입니다. 요즘 TV에 혼자 독립해서 1인 가구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도 첫 독립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곤 합니다. 호기롭게 독립했지만 서툴고 어색하고 그래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취감도 있었고 어느 때는 부모님께 SOS를 청할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26살의 도쿄의 상경에서 혼자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책 매일 이곳이 좋아집니다입니다. 출판사 티라미수, 마스다 미리 에세이, 이소담 옮김입니다. 여러분 각자 낯선 곳에서 나 혼자 쌓아 올린 괜찮은 하루하루를 떠올리면서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에게 보내는 편지. 언젠가 해야지 생각하면서도 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 나에게 보내는 편지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나이를 먹었을 때 객관적으로 조언해줄 젊은 세대가 가까이에 없다. 그래서 미래의 내 앞으로 주의사항을 적어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옷차림. 더 밝은색 옷을 입지. 스웨터 보풀은 잘 뗐어? 입 주변의 수염 가끔은 밀자. 내 자식이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발끈할 것 같은데 과거에 내가 했다면 순순히 듣지 않을까. 방법면도 중요하다. 구청에서 왔다고 해도 문을 바로 열어주면 안 돼. 날치기 당하지 않게 가방은 대각선으로 메고. 또 뭐가 있을까? 슬슬 가스불 쓰지 말고 인덕선으로 바꾸지. 이런 거. 생각하기 시작하면 귀찮아져서 아직은 괜찮다고 미루는 중이다. 나는 노인이 되면 자동차 운전 그만둘 거야.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을 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돼서도 아버지는 좀처럼 운전대를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 일로 몇 번 싸우기도 했는데 조금 쓸쓸한 추억으로 남았다. 자기 부모에게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라고 말해야 하는 쓸쓸함. 자기 자식에게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라는 말을 들어서 속상하겠다고 부모 처지가 되어 상상하는 쓸쓸함. 젊은 날의 아버지가 미래의 당신에게 주의사항을 적어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히려 주변에서 뭐라고 들쑤시지 않자 아버지는 알아서 면허를 반납하러 갔다. 지금까지 많이 바래다 주고 데리러 와줘서 고마워요. 그때 나는 이런 말조차 못했다.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다. 인생은 앞으로만 나아갈 뿐. 과거의 내게는 편지를 보낼 수가 없다. 막막해지기 전에 내키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었다. 마음이 바짝 졸아붙을 것 같아 잠깐 산책하러 나섰다. 사람에 따라서는 사소한 일,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전혀 신경 안 써. 이런 사람도 있으리라. 그러나 내게는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문제였다. 어떻게 하지? 생각하며 대로를 계속 걸었다. 내 상식과 세상의 상식이 같을 수는 없다. 사람은 저마다의 상식을 믿고 살아간다. 그런 타인의 상식 범위 안으로 파고드는 것은 정말이지 내키지 않는 일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쳐보자. 만약을 대비해 최악의 패턴을 생각해 봤다. 첫 번째, 다툰다. 이어서 그나마 나은 패턴을 생각해 본다. 두 번째, 해결은 되지만 어색해진다. 세 번째, 개선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상 세 가지. 이것 외에는 더 없는 것 같다. 말해줘서 기쁘다. 정말 고마워. 이런 심리,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간에게 생길 리 없다. 누구나 자기 상식이 중요하다. 반대로 아무런 행동도 안 했을 때의 내 마음을 상상해 봤다. 네 번째, 체념하지 못한다.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려면 어때 싶어진다. 아마도 이 두 가지. 한숨을 연발하며 산책로를 걷는데 담 위에 삼색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야옹. 말을 걸자 야옹 하고 대답해줬다. 고양이도 가지가지지만 인간도 가지가지다. 과연 결과는 몇 번일까? 다투거나 어색해지는 건 피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두 번째 정도로? 그 후 상상과 전혀 다르게 일이 전개됐다. 여섯 번째,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딴 길로 새는 멍멍이. 개의 종류를 모르겠다. 커서 귀여워. 중간 크기라 귀여워. 작아서 귀여워. 너무 작아서 귀여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걸어오는 개 옆을 지나간다. 아파트 단지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주변에 개를 키우는 집이 거의 없었다. 익숙하지 않은 건 그 때문일 수도 있고 어쩌면 단순히 기억할 마음이 없는 걸 수도 있다. 해질 무렵 운동 겸 동네를 걸으며 개와 산책을 나온 사람들과 자주 마주친다. 견종을 몰라도 어느 개나 제각각 귀엽다. 주인과 나란히 걷는 멍멍이, 유난히 앞서서 가는 멍멍이, 여기저기 딴 길로 새는 멍멍이, 선거 직전 벽에 붙은 이 후보자 포스터를 올려다보는 중간 크기의 멍멍이도 있었다. 누굴 뽑을까나. 마치 투표하러 가는 것처럼 진지한 얼굴. 이제 만족했어? 가자. 개 주인이 황당한 듯 웃었다. 가끔 큰 개와 작은 개가 마주치는 장면에서는 긴장이 된다. 어떻게 되려나? 가까워지는 그들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본다. 개 주인들은 익숙한 듯이 리드줄 길이를 조절하고 개들은 저게 뭐라는 걸까? 엉덩이 냄새를 맡는 건가? 아무튼 화기애애하다. 아이고 고마웠어요. 이렇게 헤어진다. 지금 몇 살이에요? 가끔 개를 두고 대화를 시작하는 걸 보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조금은 마음이 술렁거린다. 만약 내가 개를 키운다고 해보자. 같이 산책을 나온다고 해보자. 앞에서 개와 함께 산책을 나온 사람이 다가온다고 해보자. 어울리는 거 귀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역시 비상식적일까? 개를 키울 계획도 없으면서 걱정하는 나다. 그래도 다른 집 개가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즐겁다. 가끔 신발 같은 걸 신은 멋쟁이 개도 보인다. 개를 좋아하는 건 개 주인이 개에게 말을 걸며 걷는 모습. 저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까지 왠지 모르게 행복해진다. 감사합니다. 숲속 책방이었습니다.